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그림을 그려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주가지수가 2000을 붕괴한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요. 자, 이 글 내용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글의 취지는 여러 가지 주식 시나리오 중에 하락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언급을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뭐 가까운 지인이나 또는 몇몇 독자분들께서 시장이 이제 끝난 거냐? 아, 이제는 비관론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뭐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증시 관련한 글을 쓴 게 거의 한 횟수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독자분들을 만나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심리란 게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글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식시장 극단적인 상승 하락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자, 본능적으로 yes 또는 no라고 하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를 뭐랄까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yes면 yes고 no면 no고 이렇게 해야지 뭐 어중간하게 회색의 의미를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색 분자로 그렇게 몰리게 되죠. 자, 뭐 옛날 우화 중에도 보게 되면 새도 동물도 아닌 박쥐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나쁜 캐릭터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상승 또는 하락으로 답하라 라고 재촉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아요. 라든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거지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홀인지 짝인지 그걸 맞추라는 식으로 상승 하락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그저 자, 홀짝 노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자, 그 상승 하락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 과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중간 과정 속에서도 상승에 따른 시나리오, 하락에 따른 시나리오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이 모든 것의 실천 방안으로 행동하고 투자에 임한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간 제목으로 재갈 공명도 여러 대안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최고의 지략가가 된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 이렇게만 생각해야지 이게 뭔가 똑똑한 사람이다 라든가 명확하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명확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역사 속에 최고의 지략가라고 할 수 있는 재갈 공명도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재갈 공명 같은 경우 제1 전략을 제시를 하더라도 차선책에 따른 그 또 다른 차선책 이런 것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뭔가 매번 승리하고 뭐 백전백승하는 전략을 내놓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읍참마속. 자, 울면서 마속을 참수했다라는 그 읍참마속 사자성어의 그 말이죠. 자, 마속을 보급로 방어에 맡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을 위해서 양평이라는 차분한 장수를 붙였다는 것 우리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적벽대전도 마찬가지로
적벽대전의 승리만 바라본 게 아니고 동남풍을 불게 하는 제사를 지낸 중간에 자신이 도망갈 퇴로를 만들어서 적벽대전이 끝나고 몰래 무사히 도망 나올 수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식시장을 임할 때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이렇게 두 개로 흑백 논리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양방향을 다 인정하고 중간 위치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작년까지는 저의 논조가 뭐 하락해도 저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뭐 상승하면 상승해서 좋습니다, 이런 논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뭐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 시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는 약간 중립적인 성향의 글들을, 논조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뭐 작년까지는 이렇게 뭐 예스만 얘기하던 사람이 논조가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시장을 노로 보는 게 아니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늘고 있어서 노파심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자, 극단적인 매수 매도, 이러한 시그널은요, 현실적으로 트레이더만 가능한 매매입니다. 자, 저점에서 딱 사고 고점에서 딱 팔고, 이 모양 참 좋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저점에서 딱 샀다가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딱 탈고 팔았는데 뚝 떨어지면 그것처럼 짜릿짜릿한 게 없습니다. 자, 마치 요 느낌이 또 삼국지 이야기를 들자면은 삼국지의 상산조자룡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되죠. 막 말을 타고 조조의 진영을 휘짓고 다녔던 그 장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요, 대다수, 거의 대다수, 수백만 명의 거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화끈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본업이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에너지 자체도 이렇게 투입할 수가 없어요, 트레이더들처럼. 자, 두 번째로 투자 심리 자체가 트레이더들에 비해서 약합니다. 트레이더들은 나름대로의 수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강해요.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그러지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장 전망이나 매매 시그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자,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100점 100승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 번이라도 매매가 꼬이면 냉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전략 매도, 전략 매수, 이런 방식의 투자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천적인 방안으로 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양방향, 상승, 하락 또는 횡보,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각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좀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참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식구들이라고 하면은 저의 오랜 주식 투자 결과물이라든가 과정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가까운 지인들보다 더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될 텐데, 자, 우연히 식구들과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승 하락 모두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뜸, 야,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살아라 또는 팔아라 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 좀 개인적으로 좀 당혹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독자분들도 좀 해석이 좀 난해하거나 좀 어중간하다,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한 가지 더 조건을
달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혹시 현재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부근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을 한다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예. 자, 요 이야기는 어제 증시 토크에서도 언급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어제 증시 토크, 만약에 시나리오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붕괴시킨다면 어떤 현상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현재 위치에서 20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 주가지수가 한 13%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준인데요. 자, 어떤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10% 넘게 하락하면 폭락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10% 하락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하락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있어 왔던 하락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 하락을 각오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요 하락 수준은 오히려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인 것이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만 하락하면 밸류에이션상 이런 역사적인 저평가된 수준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 되면 국민연금이 저가에서 팡팡팡팡팡 받쳐주는 돈이 10수조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더 하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락 방향을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2008년처럼 반토막 난다 라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요, 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가더라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 이상 올라가도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는 점 자주 이야기를 드렸죠. 3000포인트만 가도 주가지수로는 30% 상승입니다. 아래로 위로 다 열려 있긴 하지만 아래로의 하락폭보다 위쪽으로의 상승폭 기대치가 더 높습니다. 자, 하지만 하락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고 위쪽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도해야지 매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 아니면 도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양방향 열려있는 증시에 대한 어떤 대응을 찾을 때 매수 매도 이 둘 중에 하나로만 결정하면 찾지 못하지만 자산 배분 전략으로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요. 그 책 참고하셔도 되고, 저의 책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에서도 간단한 몇 가지 자산 배분 전략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이 자산 배분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정해진 규칙 그리고 비율에 의해서 자산을 배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만큼 하락할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낙폭은 실제 수익률 측면에서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우리가 100% 주식을 매도했다면은 상승장이었을 때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만, 주식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수익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장을 임하는 데 있어서 극단주의, 극단적인 모 아니면 도, 이러한 투자 심리는 이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도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10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이 적어졌어요. 제 책이 처음 나왔던 2013년에만 하더라도요, 자산 배분 전략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주식 혼합 전략, 주식 짬뽕 전략,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아니면 도,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투자에 임하지 마시고요. 양방향 모두 감안하시고 그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 고민 없이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모든 게 깔끔해지죠? 예.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꼭 성공 투자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